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곰 PD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또 특별한 분들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요즘 그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사실 좀 일반적으로는 좀 뵙기 힘든 직업에서 수고하시는 분을 또 오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영업을 하시는 그 이제 작가님이 본인의 책을 들고 같이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또 이제 작가님만 나오신 건 아니고 또 함께 인터뷰를 하고 이 책을 또 만드신 출판사의 대표시면서 또 본인도 작가라고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셔가지고요. 네, 오늘 두 분을 오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이 책의 제목은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쓰신 지찬솔 작가님과 인터뷰어 겸 출판사 대표로 함께 책을 만드신 소재용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뭐 누추한 곳에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차다니요. 지금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안고 지금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또 직접 인사 말씀과 또 간단하게 좀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찬솔 작가님.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요. 주인공이신데. 그렇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말 그대로 제약 영업을 하고 있는 지찬솔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이라는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텐션이 약간 올라가시네요. 이게 네. 너무 설레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찬솔 작가와 함께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 인터뷰어로 참여했고 또 호른출판사, 이 책의 출판사인 호른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는 소재용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섭외 이 소식 들었을 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방송계로 나가는 것인가. 방송계까지는 아닌데. 드디어 야망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이 책을 처음 한 검 자체도 저한테 인생의 큰 도전이었는데 네. 이렇게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두 번째 도전이 나에게 또 인생의 또 챌린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설레고 바로 수락했습니다. 하겠다. 사실 이제 네. 책을 처음 낸다고 했을 땐 좀 망설임이 있었는데 한번 책을 내고 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방금도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재용 작가님께서 이제 이런 뭐 팟캐스트와 같은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제 못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하겠다. 이제 책이 나온 이상. 네, 책이 나온 이상 못할 게 없다. 그렇지. 네, 또 이게 또 팟캐스트가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독자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또 매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책도 홍보할 겸 해서. 그럼요.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소재용 작가님도 뭐 오시게 됐는데 함께하게 된 또 소감. 소감. 첫 번째로는 대표로서 저희 책을 더 많은 분께 소개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당연히 좀 기쁨이 있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지찬솔 작가가 조금 더 많은 독자분들한테 이제 소개받을 수 있게 돼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또 이렇게 흔쾌히 두 분 다 수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요즘 그러니까 이 책을 홍보한다는 게 또 쉽지만 않은 일이기도 해서. 네. 그렇죠. 또 어쨌든 거의 1인 출판처럼 지금 그럼 활동하시는 거죠? 지금 하시는. 그렇죠. 공식적으로 1인 출판이고요. 네. 대신 저희가 주로 함께 작업하고 있는 디자이너님이 있고요. 또 네. 같이 또 작업하는 인쇄 기획자분이 있고 그렇게 외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큰 출판사들은 뭐 자체 막 채널도 막 보유하고 막 이런 경우도 그렇죠. 요즘은 또 있기 마련인데 네.
그런 게 좀 쉽지가 않고 1인 출판들은 또 저희 같이 좀 작은 팟캐스트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으로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네. 자, 그러면 제가 그 두 분 모셨으니까 소개를 좀 제가 보통 이제 프로필을 읽어드리거든요. 아유. 네, 그냥 알라딘 그렇지 이야기해도 되죠. 그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네네네. 그 프로필 제가 그냥 그대로 예, 따왔어요. 네네네.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두 분 프로필을 제가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찬솔 작가님. 평범한 직장인, 그러나 평범함 속에서 최고의 매출을 꿈꾸며 매일 뛰고 있는 직장인. 적어도 아직은 자신이 제약 영업의 고수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또 가로 안에 혹은 겸손한 척하는 이라고 이게 직장인 이렇게 돼 있고요. 제약 영업 5년 짬밥으론 이제 6년이 되신 거 아니에요? 차로는 6년이 됐는데 만으로는 이제 네. 일단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5년 짬밥으론 도저히 영업의 노하우를 전달할 자격이 없다고 굳게 믿었기에 난 책을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유명한 사람만 책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는 새로운 깨달음 덕분에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썼다. 또한 인터뷰어 소재웅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 꽤나 풍성하고 다채롭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영업의 세계를 먼저 경험하고 깊은 지점에 도달했던 아버지를 롤모델 삼아 오늘도 뚜벅뚜벅 걷고 만나고 숨쉬는 중이다. 실적이란 숫자와 매일 싸워야 하는 제약 영업사원 특유의 숙명을 안고. 네, 이렇게. 다시 들어도 좋네요. 그래요? 네. 항상 읽었던 그 멘트였는데 듣는 건 또 다르네요. 네. 소재웅 작가님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삶이든 마땅히 기억되어야 한다고 믿는 작가. 잊혀져간 스포츠 레전드의 삶을 복원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다. 그의 데뷔작 굿 플레이어, 부제 내가 사랑한 선수들가 이 책이 그 소명의 시작이었다면 다음 작품 MVP 유두열은 소명을 향한 힘찬 돌진이었다. 그리고 이번 작품 공저가 인터뷰어가 아니라 그쵸. 단독을 쓰신 이제 세 권이 이제 소개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번 작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자슈터 김현주는 소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도전이었다. 글쓰기로 존재를 연결하다라는 테마를 가슴에 품고 살기 원하는 라이프라이터. 네, 이렇게. 저도 들으니까 좋네요. 네. 참 어떤 작가인지 몰라도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작가예요. 그런가요? 지금 두 분의 모습도 그렇고 책에서도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 분 좀 어떤 사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닐 때 네. 교회 동생이었어요. 3살 차이 나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봤고 그 뒤로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낸 거죠. 정말.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고 하지만 교회에서만 친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런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신 사이인데 그럼 지찬솔 작가님의 이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 저 사람 되게 좀 특이한데? 약간 이런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인인데 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뭐랄까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떤 이유로 좀 이렇게 지찬솔 작가님께 이렇게 출간을 좀 제안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찬솔 작가에 대한 개인적 신뢰가 컸던 것 같아요. 네. 20년 동안 지켜봤을 때 네. 진정성 있었고 우직했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독자들한테 어필할 만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오히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저자로 제가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막상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20년간 지켜봤을 때 제 나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스토리라면 뭔가가 진정성이 담긴 따뜻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믿음.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제안을 했죠. 예, 사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 지찬솔 작가님의 책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소재웅 작가님의 출판해 오신 이력이나 또 책을 출간하신 그 이력도 되게 좀 특별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오늘은 그래도 좀 지찬솔 작가님 스토리 위주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꼭
나와주셔가지고 예.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냥 아예 뭐 나오시는 걸로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그리고 저도 나중에 또 한번. 그럼 나와주세요. 시간 되시면. 네. 그렇죠. 또 나와야죠. 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소재영 작가님 이야기도 꼭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찬솔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해볼 텐데요. 네. 책을 이제 딱 써보자. 아는 형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는 형이다마다요. 예. 그 제안을 받으셨을 때 처음에 좀 어떠셨나요? 사실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롤로그에도 써 있어요. 네. 제 프롤로그에도 써 있지만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뭐 내가 책을 내도 내가 안 읽겠다. 내가 유명인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와 같은 유명한 네. 스포츠 선수도 아닌데 내가 책을 낸다 한들 내 자신도 오글거려서 못 읽겠는데 누가 읽겠나. 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맨 처음에 거절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니라 내가 뭐 책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자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살면서 내 이름을 건 책 한번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어릴 적에 나도 나중에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 이름 걷는 책 한번 내봐야지. 나는 옛날에 무심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꿈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성공하면이잖아요. 근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라가도 내 자신의 만족이 없으면 그건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성공이라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쓰자. 나중에 내가 설령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을 때 이런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지찬솔 작가 정도면 되게 성공한 사람이지 라고 박수를 쳐준다고 해도 그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과연 그건 성공한 삶일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죠.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지금 한번 써보자.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자 한번. 그렇게 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됐죠.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당연히 관심을 가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요즘은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성공의 기준 이런 것도 애매하고. 네네네. 또 처음에 저희 이제 뭐 그런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 일상에서 그런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진짜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저는 오히려 이 지찬솔 작가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네, 출판계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로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진짜로 정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자, 제약 영업의 세계에서 일하신 지 5년, 이제 꽉 채워서 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꽉 채워서 5년 됐습니다. 이게 참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제약 영업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몇 개 정도 돼요?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애매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TV 광고나 뭐 땡땡 우루사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그런 제약회사 큰 제약회사들부터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그마한 제약회사들까지 하면은 진짜 수백 개 되거든요. 그래요? 되게 많네요. 기본적으로 100개, 200개 이상은 돼요. 제약회사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본 제약회사들만 이제 몇 개 안 될 뿐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많은 제약회사들이 자신들만의 약을 만들어요. 제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제조회사라고 하면은 그거를 만들었으면은 판매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업사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수한 게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나가야만 이제 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약국에 있는 약국 국장님들하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처방을 해주시는 약을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결국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우리 약이 많이 처방에 나갈 수 있게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 약이 우리 약은 이런 점이 좋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저희 약을 많이 처방을 이끌어내는 것. 네, 이거를 제약 영업 사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알게 됐는데 방금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처방 없이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약을 약국에 직접 영업을 하시거나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쵸. 네네네. 아니면 이제 작가님 이야기해주신 대로 병원으로 가서 그 약을 처방하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그렇죠. 저희 회사 영업하는. 약을 그렇죠. 네. 근데 주로 지찬솔 작가님이 해오신 영업은 그렇죠. 후자인 후자죠. 거죠? 후자죠. 네. 네. 조금 더 어떤 일을 좀 해오셨는지 네. 좀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뭐 이야기들 그냥 간단하게.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처음에는 뭐 다른 지역 뭐 집이랑 가장 먼 지역 집이랑 좀 다소 먼 지역에 배치를 받아서 네. 그쪽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지부터 이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진료과가 되게 상당히 많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내과도 많고 그렇죠. 동네 정형외과도 네. 많고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네. 소아과 많은데 그런 진료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할 약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내과에서는 당연히 뭐 소화기, 뭐 소화 질환이나 뭐 네네. 위장 질환에 관한 약을 많이 처방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이비인후과 가면은 당연히 뭐 호흡기 질환, 네, 이비인후과 이제 그 코와 뭐 귀와 관련된 그런 약들이 이제 처방이 나갈 수 있게끔 영업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내과, 뭐 정형외과 다양한 진료과들을 선생님들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저희 회사 약 참 좋습니다라고 홍보하고 디테일하고 저희 회사 약은 뭐 다른 회사 약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설득을 해서 그러면은 지찬솔 영업사원 한번 믿어보고 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말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만 병원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찬솔 작가님처럼 이렇게 병원과 약국 사이에 어떤 지점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병원과 약국 사이 어느 지점에서 딱 그 중간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람에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약 처방해주면 그냥 먹고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그 편도선염이 좀 자주 걸리는 편인데 에어컨 이런 거 잘못 쐬면 그럼 이제 뭐 약을 좀 충분히 받았을 때는 이게 좀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뭐 끝까지 먹으라고 그렇게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남은 약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먹어도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럴 때는 이제 가끔 그 이게 약 이름도 좀 검색해보고 막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했지만 근데 이제 진짜 막 이 약이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이걸 처방하게 되고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먹는 이 약이 처방받기까지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또 공헌을 하고 있었구나.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좀 알게 되니까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네. 이 일을 하시면서 좀 가장 좀 보람됐다? 네네. 좀 행복했다. 네. 좀 뿌듯했다. 네. 이런 순간은 좀 언제셨어요? 너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예요. 누구한테요? 그 고객님이 됐든 고객님이 누가 저한테 됐든? 제 고객님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이제 원장님 진료 중에 짬을 내서 제가 중간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반신반의하시고 뭐 낯도 가리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나중에 친해지면은 너라면 믿지. 이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뭐 영업 다 했죠. 뭐 그냥 뭐. 근데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드물지만 계세요. 너를 믿는다. 너네 회사 믿는다. 너 믿고. 그래. 너가 말하는 거라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물론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그런 고객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겠죠. 뭐 물론 짧은 시간에 그렇게 믿음이 형성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나랑 내 영업 스타일하고 맞는 선생님들 계시고 안 맞는 선생님들 계시고 다양한 선생님들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나를 믿어주는 우리 회사를 믿어주는
그런 고객 의사 선생님을 만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많진 않지만 저도 많진 않지만 네. 앞으로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되겠지만 너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선생님이 있으면은 아 그날은 참 일한 보람이 느끼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당연히 쉽지 제 않습니다. 생각에도 네. 저도 결코 또 많이 보통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당연히 뭐 막 같이 막 일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관계니까 네. 그냥 이제 뭐 적당한 선을 지키고 이럴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신입사원 때 이야기하시면서 네. 그 처음에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 찾아갈 때 그 떨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지금도 떠올라요. 그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보통 책에도 써있긴 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신입사원이 처음 가게 되는 병원은 이제 이전 담당자가 거는 거래처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 병원들을 우선 가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그 병원들은 기존 제가 가기 전부터 저희 회사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가도 그나마 좀 덜 민망하고 예, 담당자가 저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좀 덜 민망하고 다가가기 쉽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저희 약 대신에 또 다른 회사 약으로 다시 바꿔서 처방하실 수도 있고 영업이라는 게 되게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 받은 병원을 이제 주로 먼저 가게 되거든요. 보통 신입사원들이. 근데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이제 이전 담당자랑 같이 들어갈 때는 좀 그나마 좀 덜 긴장이 되는데 이제 인수인계 과정이 끝나고 저 혼자 처음 이제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약간 벌컥 좀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진짜 그래요. 약간 MSG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떨려요. 근데 그럴 것 네, 같아요. 병원 그니까. 입구까지 가서 음. 진짜 발 막 동동동동 굴어. 이거 어떡하지? 들어갔는데 앞으로 오지 마세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지금 그 말을 하셨다고 한 줄 알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맞아. 물론 이렇게만 그러신 들어도 분은 진짜 없는데, 철렁하네 진짜. 근데 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계속 그럼요. 상상을 막 하게 온갖 되잖아요.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네,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다행히 저한테는 그런 선생님은 없으셨지만 그런 온갖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담배 피는 사람들이 똥줄 타니까 이럴 때 담배 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저는 비흡연자이긴 했지만 네.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출근을 했는데 병원을 처음에 잘 못 들어가겠어가지고 그냥 집에 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결국에 처음 딱 낸 용기 있잖아요. 그냥 가보자.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오히려 담당자 바뀌었지 그러면서 이제 맞아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라고 덕담도 해주시고 물론 이제 뭐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누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담당자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앞으로 오지 마세요 이러신 분들은 다행히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처음 힘들지만 그래도 가니까 우선 인수인계 해주신 선생님들께 인수인계에서 기존에 우리 약을 처방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는 다 맞아주시고 앞으로 신입사원이면 열심히 하라고 덕담도 해주시는 걸 제가 듣고 나서는 용기를 얻었죠. 그때부터는 하면 되는구나. 굳이 내가 너무 심하게 긴장하고 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때가 많이 기억이 나는데 추억이네요. 책에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인수인계 받은 곳을 가신 거잖아요. 신입사원 때는 그쵸. 보통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영업이라는 게 기존 거래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닐 텐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위 신규 거래처, 네. 새로운 병원을 이제 가야죠. 뭐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뚫는다고 표현해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인수인계 인수인계 받은 거래처는 이제 만나주니까 그걸로만 끝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양한 저만의 이제 사람, 제가 이제 신규를 해서 뚫어서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느껴요. 왜 가는 데만 가냐라고 회사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너 나름대로의 거래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막 임대 건물도 막 있고 이제 상가 건물이 막 이제 분양 그렇죠. 이런 거 막 붙어 있고. 그렇죠. 네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분명히 상가에 병원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신도시라면 뭐 내과, 뭐 가정의학과,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인수인계 받은 거래처 말고는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더니 인수인계 받은 딱딱딱 거래처든 가서 만나 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전 담당자한테 인수인계 받지 않았던 거래처든 가만 안 만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었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맨 처음에는 고민을 했죠.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어떻게 면담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신입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서 인사만 드리고 와 운전 박대 당하고 저만의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 면담해주지 않으셨던 병원들은 계속 면담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새로 오픈하는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기존 거래처가 있으니까 막 이런 그렇죠. 거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만나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에 처방하시는 약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 선생님, 다른 회사 영업사원 분들은 안 만나주시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병원을 가도. 근데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새로 이제 오픈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어느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지부터 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이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다. 아예 그냥 오픈을 하기 전부터 사전에 접촉 컨택을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는 막 기존에 막 번창해 있는 그런 병원들 찾아가지 않고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하는 신도시에 있는 임대 상가에 있는 막 건물에 병원 뭐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2월 오픈. 예, 그런 맞아요. 것들을 딱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밑에 이제 부동산부터 이제 작업을 했죠. 부동산 찾아가서 네, 어느 제약회사 다니는 직원인데 위에 이제 2월에 뭐 예를 들면 뭐 1월에 2월에 오픈하시는 병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의사 선생님들 언제쯤 오시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눈빛이 살아있죠. 그러니까요. 약간 제가 부동산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설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그때 되게 추억이 떠오르는데 뭐 그래서 말을 해주더라고. 딱 그때 부동산을 갔는데 언제 오신다. 오후쯤에 뭐 가끔 들리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오후에 한번 들렸더니 그 원장님들께서 이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네. 본인들이 병원이니까 그쵸. 오픈할 병원이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제 명함 드리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처방을 못 하시잖아요. 병원이 오픈을 안 했으니까 환자도 없고 그래서 오픈하시는 당일에 찾아뵙겠다. 제 이름 석자만 기억해달라. 딱 그러고 명함을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땡땡 제약 알겠어요. 기억해 둘게요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진짜 오픈하시는 날 찾아갔어요. 인사드리고 했더니 그때 기억하시다 청소했을 때 어떤 그치, 기억에 남겠죠. 그 직원 맞으시죠? 그러면서 저 약 이제 이런 게 좋고 이러한 약이 있고 하면서 이제 디테일하면서 아예 그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아예 처방이 안 나오는 병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위장약 하나 처방해 주신다고 약속 주시고 가서 이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혈압약, 그다음에 간장약 조금씩 늘려가죠. 그러니까 저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말 멋있네요. 네, 저만의 스토리가 되는 건데 네네. 한참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거를.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은 진작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네. 저만 신입사원이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저는 되게 자부심이 있었지. 신입사원이지만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이었던 거죠 이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어쨌든 잘하신 거잖아요. 근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만나주는 데는 버리고 만나주는 병원만 잘 가지고 가고 기존 거래처 가지고 가면서 이제 오픈하려는 병원들 그래서 어떻게 사전 접촉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도 영업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신규 거래처를 새로 뚫어서 저희 약이 처방이 많이 나오게끔. 어쨌든 처음 딱 그렇게 하셨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으셨겠어요. 정말 좋죠. 집에 가는 길도 즐거워요. 그러니까요. 집에 가는 길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지점장님한테 뭐 팀장님이나 뭐 지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좋을까? 안 하면 보고를 안 하면 얘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회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근했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퇴근하면 퇴근하겠습니다. 전화 드리면서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죠.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거래처를 하나 딱 뚫어버리면 빨리 퇴근 보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업적을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장님 퇴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뭐 병원이 있는데 여기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위장약이 처방 나올 수 있도록 딱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러면 고생했네. 들어가. 들어가. 그럼 이제 집에 가면서도 운전을 해서 집에 오면서도 라디오를 딱 틀어도 뭐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모든 사연들이 다 즐겁게 받아들여지고 노래도 신나는 거 틀고. 예, 그래서 그런 사소한 보람, 사소한이라기엔 소소한, 네. 예, 소소한 그런 보람들이 하나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음. 보람도 느끼고, 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결국에는 이 책에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즐거운 이야기도 이제 또 이렇게 나눠주셨지만 또 네. 일하시면서 또 당연히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죠. 많죠. 네, 많죠.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우셨어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제가 걱정했던 일이 진짜 발생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다른 회사 약으로 이제 다른 바꿔서 이제 처방하시겠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면 힘든 거죠. 이유부터 분석을 해야 되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도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뭐 팀장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뭐 지점장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느 한 병원 선생님께서 다른 회사 저희 회사 약을 처방을 안 하시고 다른 제약회사 약을 처방을 하시게 되면은 그 매출 빠지는 부분은 저는 꼭 다른 병원에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또 이 원장님은 그래도 이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도 어느 정도 믿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원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격이 좀 있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이분은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회사 약으로 처방을 하시겠지. 어느 정도 감이 오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예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예상을 전혀 못했던 이 선생님께서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가 참 마음으로도 힘들고 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다른 약으로 처방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많이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기분도 되게 디프레스 되고 우울하고 그럴 때가 있죠. 주말에 쉬어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게요. 네.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영업에서 하여튼 일하는 이 영업 일에 대해서 네.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숫자, 실적 얘기를 굉장히 그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뭐 영업 이런 걸 해보는 적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뭐 그냥 저도 직장이긴 하지만 왜 그런지는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네. 이제 근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과정보단 결과를 더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사실. 없는 회사니까. 것 같아요. 회사는 설립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게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진짜 얘는 진짜 누가 봐도 성실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실적이 좋고 매출이 좋은 직원이 일도 잘하는 직원이 되는 거고 인정받는 직원이 되는 거고 성실한 직원이 되는 거고 결과가 좋아야 그 사람의 과정을 인정해주는 과정이 좋다고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좋아버리면 그 사람의 과정도 그냥 다 좋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숫자가 깡패인가? 라는 생각도 들 때도 많았고 그 숫자 때문에 울기도 했고 웃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책에도 약간 그렇게 좀 강조를 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가 이제 월별로 실적을 저희가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총 12번의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어느 달은 좋았다가 어느 달은 또 우울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월마다 계획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 이만큼 매출을 달성해야 돼 라고 이렇게 월마다 주어지는데 그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이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1월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그러면 2월은 좀 줄어들고 3월은 다시 또 계획이 올라가고 뭐 이렇거든요. 월마다 또 다르고 왜냐면은 월마다 뭐 어느 달은 28일 2월 같은 경우 28일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어느 달은 뭐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뭐 지금 전염병이 뭐 독감 같은 게 막 잘 도는 달 뭐 이런 거 일단 영향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매출에 영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목표도 세우고 그런 건가요?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작년 작년에 뭐 실적 기준도 있고 지역성도 있죠. 지역성. 독감이 뭐 유행할 수도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지만 어디는 엄청 뭐 유행할 수도 있고 어디는 조금 좀 덜 타격을 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지역적인 특징도 되게 다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회사 나름대로의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군요. 계획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아마 실적이 나오면은 다음 달 계획이 내가 얼마고 다음 달 내가 달성해야 될 실적이 얼마고 이런 걸 아마 다 계산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100%를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회사는 그러겠죠.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달성하기 힘든 만큼의 계획을 주고 그거를 위해서 영업사원들은 달려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저를 믿어주는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계획이 이만큼해서 이거 어떻게 달성하냐 했는데 진짜 나를 믿어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유 믿어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거 처방 많이 해주시고 그럼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 그런 희열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숫자에 웃고 그치. 네, 숫자에 울고 그런 경험들을 아마 영업 사원들은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좀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이런 숫자 실적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또 뭐랄까 실적 지상주의 같은 느낌을 또 안 드시는 게 이 작가님의 매력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읽은 제 느낌으로는 저도 이제 어쨌든 뭐 다른 분야지만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네네네. 대충 어떤 마음인지는 좀 저도 이해는 되거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윤을 남긴 회사가 아니고 저는 이제 어쨌든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희 단체에 어떤 큰 컨퍼런스 같은 게 한 뭐 정기적으로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하려면 저희도 이제 예산 짜고 아 동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많이 안 되면 이제 많이 오면 다행인데 당연히 많이 안 오면 이제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그럴 때 좀 쫄리거든요. 뭐 사실 뭐 1년에 12번 평가를 받는 지찬설 작가님과 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업종이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일에 또 있어서. 그래서 뭔가 좀 이분은 이제 일의 기분을 좀 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진찬솔 작가를 정확하게 읽어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되게 제가 이 책을 처음 쓰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만약 실적 지상주의였으면 저는 제가 같이 책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약간 자기개발처럼 됐을 거예요. 예, 그렇죠? 저희 출판사랑 맞지도 않았을 테고 실은. 저도 그래서 아주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책을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는 독자분이 또 앞에 앉아 계시고 영광입니다. 깨알 자랑 한번 하세요. 그 얘기 거래처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을 내서 저희가 정말 좋아하고 저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선생님께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직접 구매를 해주시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 일을 어떻게 보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책을?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구매를 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구매를 해주신 것도 되게 감사했는데 되게 감사한 일이죠. 네. 제 고객인 의사 선생님께서 영업사원이 책을 냈는데 그거는 내가 직접 구매를 해서 보겠다라고 하신 것도 너무 감동이었고 그랬는데 직접 다 읽어주시고 그 책을 병원에 비치까지 해주셨어요. 이야, 좋네요. 네,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책이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께서 인터넷에다 후기까지 올려주셨어요. 제 책을 읽어주시고 이런 사실 그 이제 작가님도 작가님이지만 출판사 대표의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독자 아닙니까? 뿌듯했고 그 서평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지찬솔 작가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낸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 뿌듯했죠. 그러니까요. 이 책을 정확하게 누가 읽어냈다는 데서 오는 쾌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참 많이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고 다시 한번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이 책을 출간한 것에 대한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좀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버지께서도 이제 일을 하실 때 영업일에 종사하셨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네,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설명해 주면 네네네. 길어지겠지만 네네. 저희 아버지께서도 간단하게? 네. 식품회사에서 영업을 하셨었거든요. 아버지는 식품, 아들은 제약, 약품,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가끔 이제 물어보세요. 뭐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뭐 같이 TV를 보거나 가끔 그럼 툭 던지세요. 요즘 실적은 좀 잘 나오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다가 잘 나오냐?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니까요. 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겠죠. 예. 뭐 이게 아버지도 막 실적에 울고 웃고 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테니까 요즘은 좀 괜찮냐? 뭐 거래처 뭐 좀 어때? 뭐 실적은 잘 나와?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길어지죠.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은 좀 힘듭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은 좀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식품회사에서 영업을 하셨을 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약을 영업을 하고 난 식품을 영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직이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제품을 팔려고 하지 말고 약을 팔려고 하지 말고 너를 팔아라. 좀 어떤 고수의 향기가 확 이렇게 고수죠. 너를 팔아라. 스쳐 지나가네요. 영어라는 건 지찬솔이라는 너를 파는 것이지. 너희 그러면은 너희 회사 약에 대한 영업은 그냥 따라온다. 근데 야 박수 쳤죠. 기가 막힌 말이다. 근데 그 막상 또 이게 현실로 나가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지찬솔이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영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영업하기보다는 우리 회사 약을 더 팔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디테일도 하고 있지. 과연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지찬솔이라는 사람을 팔았나? 그러면 영업 매출은 따라올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서 나는 아직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버지가 그래서 되게 존경스럽죠. 그 영업에서 그 임원까지 올라가셨기 때문에 영업사원에서 그걸 제가 어릴 적부터 보고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업사원으로서 영업 되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일로서 되게 자부심도 많이 느끼셨고 그래서 그 길을 저도 한번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은 아버지랑 대화를 하면서 해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아버지랑 했던 그런 짧은 토크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한번 꼭 싣고 싶다. 그래서 책에도 이제 쓰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품목과 어떤 분야만 다를 뿐이지 사실 일의 본질은 정말 같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하시게 된 것도 아버지 영향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일을 아버지가 하면서 또 느껴요. 어느 정도 그 자신만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런 걸 또 보고 잘하셨을 테니 책 나오시고 아버지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아 울컥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치. 다 읽어봤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더라. 근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묘사를 했던 그 파트에서 울컥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지레 짐작을 해봅니다.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들이 나의 일을 이어서 하고 있고 나를 인정해줬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출판사도 훈훈 출판사잖아요. 아니 사실 뭐 저희 30대 40대 정도 되면 아버지랑 뭐 이렇게 막 그쵸.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애증이죠, 많지 않거든요. 애증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런 거에 가까운 케이스가 많고 그냥 뭐 밥 먹었냐 뭐 이런 거 그냥 끝나는 건데 아버지랑 대화는 거의 약간 멘토처럼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이제 책 제목도 이제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어쩌면 이 책의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약 무슨 뭐랄까요 다큐멘터리처럼 제약 영업의 세계의 모든 것을 이런 게 아니고 한 직장인, 한 직업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삶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좀 저는 좀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이런 제약 영업에 대한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냥 좀 일상 어떤 직업 삶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퇴근 후나 주말에는 좀 주로 뭐 하세요? 뭐 두 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소재국 작가님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하시겠어요? 어떻게 작가님부터 하는 게 제가 먼저 할까요? 역시 대표님이 또 저를 또 챙겨주셔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퇴근을 하고 바로 집에 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카페를 가도 카페 내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음식점을 간다고 해도 9시 이후로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바로 퇴근을 하는 편이지만 보통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이제 퇴근을 하면은
동네 근처 카페로 갔던 것 같아요. 예, 동네 카페를 가서 네. 뭐 커피를 먹으러 가는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날 하루 일과를 이제 정리를 하고 분명히 이제 내가 오늘 어느 병원을 가서 선생님 만나고 인사드리고 우리 약을 이제 좀 디테일도 하고 영업을 해야겠다 하지만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원장님께서 오후 진료가 그날 없으신 거예요. 못 만났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원장님들께서 이제 뭐 외부 학회나 세미나가 있으셔서 오후에는 병원은 문을 닫으시고, 예, 짧게 이제 오전에만 근무하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갔다가 못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오늘 꼭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났다. 그럼 체크를 해뒀다가 계획을 다시 짜는 작업을 해요. 그런 식으로. 물론 그날 이제 계획을 짠 대로 모든 게 다 100%가 이루어졌으면은 카페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선생님을 언제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인지 또 체크를 하고 내일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인지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점장님께서 자료를 뭐 작성을 해서 뭐 보내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퇴근해서 카페 가서 하고 보통 그렇게 퇴근을 하고 이렇게 보내고요. 뭐 되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 집에 가서 쉬는데 그런 경우는 쉴 때는 제가 스포츠를 되게 엄청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보는데 혹시 어디 팬? 저 LG 팬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요즘 LG 잘 나가잖아요. 요즘 야구 볼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얘기 또 정말 여기서 하면, 네, 오랜만에 길어지기 잘 때문에. 나가죠. 오랜만에. 네. 지금 신바람 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또 이 얘기랑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네, 좀 절제해야죠. 예, 절제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야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한 7회, 8회. 그러겠네요. 예, 그래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아예 끝나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 좀 늦게 집에 들어가면은 그럼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예, 그걸 또 다 봅니다. 그게 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이즘에 침대 딱 누워서 영상 보고 예, 오늘 누가 이겼네. LG가 이겼다 그러면 좋아. 뿌듯하죠 또. 네, 뿌듯하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다를 이 하나만으로 잠들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 같고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MLB나 이제 류현진 선수나 그런 선수들 등판하면 또 못 봐요. 우리랑 또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일할 때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하이라이트 영상이 또 올라옵니다. 네. 그것도 챙겨봐야죠. 예, 그렇죠. 챙겨봐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은근 시간이 또 가요. 왜냐면 하이라이트 영상이 한 8분, 10분 그렇죠. 정도 10분 되거든요. 최소 10분. 예, 그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 나라 프로야구 구단이 10개니까 그거 다 봐요? 5개잖아요. 네. 그럼 뭐 1시간이에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다 류현진 선수까지 나왔다. 그럼 이제 1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걸 다 보고.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의 어떤 스트레스 푸는 루틴인 거죠. 네. 네. 너무 피곤한 날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다 잠이 든 적도 있어요. 이렇게 영상이 그냥 그대로 틀어진 상태. 그렇지. 맞아. 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있었고. 근데 항상 얼굴에 떨어뜨리고 보다가.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카페를 매일 가신 거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군대에 가면 일일 결산 그거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생각도 좀 들고. 음. 그리고 이제 책에 보니까 금요일에는 아예 그 주의 결산을 그렇죠. 같은 걸 네. 하시고 다음 주 거까지 딱 해야 비로소 딱 한 주를 마감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네.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야 주말에 쉬어도 쉬는 것 같고 그렇게 그 작업을 안 해놓으면 불안해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왜 지금도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신입사원 때 그게 몸이 밴 거예요. 가서 부지런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잘해야지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쉬지 않고 했는데 이게 주말에는 쉬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리 하자 그러다 보니까 급여 퇴근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는 불금도 없고 금요일 퇴근해서까지도 회사 일을 그렇게 하면 넌 무슨 인생을 재미로 사냐. 근데 물론 뭐 불금 즐기고 친구들 만나서 뭐 같이 밥도 먹고 시간 보내면 좋기는 하죠. 뭐 그게 싫다라는 그게 싫어서 카페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당연히. 네, 다 좋은데 그걸 안 하면 좀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 편치가 않고. 네, 그게 저희 아버지랑 다 닮았더라고요. 역시. 네, 아버지도 항상 다음 주에 뭐 회의 자료나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시면 주말이 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런 심리적인 측면이나 미리미리 좀 계획을 좀 짜놓고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고
주말에는 회사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진짜.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다 음. 금요일에 다 끝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진짜 회사를 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쉬고 싶어서 음. 그게 몸이 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실 좀 쿨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긴 한데 이걸 그렇게 지키시고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런 면들이 약간 제가 이제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실적을 위해서 그냥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이 일을 통해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도 좀 느껴졌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그 야구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네. 선발 투수들 루틴 엄청 되게 신경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루틴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아까 저기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소 작가님은 뭐 일상에 좀 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저희 3월에 셋째가 태어나서 올해 3월이요? 예,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좀 좀 많이 시간이 지나긴 늦었죠. 했지만. 예, 많이 지났죠. 애국자시네요. 저는 참된 애국자입니다. 네, 사실 저는 퇴근하면 무조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네. 저는 그보다는 이제 작가님은 또 퇴근할 때 루틴이 있다면은 저는 퇴근은 루틴이란 게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육아를 돕는 거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집 옆에 있는 카페로 일어나면 거의 바로 가요. 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때 내가 써야 될 글들 처리해야 될 출판사 업무들 2시간 동안 좀 빡세게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애들 등원시키고 그게 저는 하루 이게 루틴인 것 같아요. 퇴근 후 루틴은 따로 없고 이제 아침 시작하면은 시작되는 저만의 또 루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거 안 해두면은 밤에는 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실은. 기상 시간이 꽤 빠르시겠는데요, 그러면? 뭐 기상은 되게 빨라졌어요. 애들이랑 같이 밤에 이제 잠이 드니까 빨리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뭐 5시면 일어나니까 요새는. 네. 역시 두 분이 약간 통하시는 게 있네요, 보니까. 아, 그런가요? 아, 근데 또 이야기 말씀하신 걸 또 들어보니까 네. 아이 키우면서 쉽지 않거든요. 아. 저도 어쨌든 뭐 애를 키웠으니까. 책에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는데 특히 그 다리 다쳤을 때 네. 그 스토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나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그니까요.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밖으로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사실 그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일 걱정을. 다쳐가지고 제발 골절만 아니어라.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병원을 가는 순간에도. 저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딱 그러니까 접질렸다고 하죠. 이렇게 삐끗했다고 하는데 보통 삐끗했을 때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농구를 좀 해가지고 많이 다쳐봐서 아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체중이 실려가지고 그랬는지 삐끗했는데 단순 삐끗한 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병원을 가는 도중에도 발이 막 너무 부어오르는 것도 느껴지고 결국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골절됐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엑스레이를 봐도 의료인이 아닌 제가 봐도 이게 골절이 된 게 그냥 너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일 못하는데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어느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리고 이거 만약에 회사에 보고됐을 때 날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이 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아픈 건 둘째치고. 근데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또 회사에서도 그냥 우선 치료에 전념해라.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치료에 전념을 하고 퇴원을 했죠. 근데 퇴원을 해도 이게 뼈가 골절되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붙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결국은 목발 짚고 깁스를 한 상태에서 퇴원을 했어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목발을 짚다 보니까 영업사원이 이제 뭐 서류 가방이나 이런 걸 좀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영업사원들이 대부분 정장 차림으로 다니거든요. 제약회사 영업사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장도 혼자 못 입는 거예요. 이제. 단추도 혼자 집고 특히 바지 입을 때 깁스를 하다 보니까 정장 바지 입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책에 이제 에필로그에도 써 있지만 그때 이제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그때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후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들하고 이제 OJT를 하면서 많이 배워라. 딱 그 시기가 주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다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배려를 좀 해줬어요. 그 신입사원 후배들이 그냥 저한테 와서 많이 도와줘라. 그때 사실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선배들도 괜찮냐 전화도 주시고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배 신입사원 직원들이 다양한 선배들을 만나서 다양한 영업 방식을 배우고
예, 그런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박탈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저만 계속 와서 제가 다쳤다는 이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특혜를 받고 있는 건데 다쳤다는 이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 후배 신입사원들도 미안했죠. 다양한 선배들을 만나서 다양한 걸 배워야 되는데 나한테만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것저것 짐도 좀 들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보니까 참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배려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잠깐 어떻게 보면은 쉼의 시간이었거든요.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네. 그때 진짜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때도 병원에 입원했으면서도 노트북으로 큰 책을 조금씩 네네. 썼을 정도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막 생생하네요. 그때 인터뷰할 때 이제 목발 들고 나타나서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때 네. 막 좀 살도 좀 찌고 막 좀 그랬어요.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제가 어쩔 수 봤을 때. 없었죠, 근데. 예. 네. 뭐 그렇다고 지금도 상태가 좋진 않은데. 저는 그때 항상 약간- 안 좋았습니다. 그때 약간 멘탈이 좀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음.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근데 어쨌든 그때 좀 도움을 주며 함께 다녔던 그 후배 사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있죠. 표시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네. 네. 또 또 그런 어려울 부분에- 때 진짜 네.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이런 회사 생활하면서 뭐 어려운 후배들이나 선배들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쓰면서 한 번 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후배들하고도 팀이 달라졌어요. 지점도 다르지만 네. 통화도 되게 자주 하는 편이고 안부도 묻고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 신입사원들하고는. 네. 그리고 이제 책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짧게 언급을 하시는데요. 네. 제약 영업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사실 쉽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거고 저희 회사 영업하시는 선배님 후배님들도 물론 어려우실 거고 다른 제약회사 다니시는 다른 회사 제약회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분명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원 자체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 병원을 방문을 한 그 이력이 있으면 병원이 문을 닫고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이제 거치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 내 선생님들께서도 제약회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많은 병원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환자들하고 동선이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만약에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면은 그 지역 내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문 안 했으면 좋겠고 뭐 담당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너무 어쩔 수 없는 거죠. 서로가 좀 조심하자. 진짜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내가 뭐 약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카톡을 하든지 뭐 전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대면 영업이 이제 아마 다들 화두가 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시국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안부 인사를 이제 가서 언제 안녕하십니까 뭐 어느 제약사 뭐 지창솔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이제 카톡으로 하는 거죠. 전화로 하거나 카톡으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안부 묻고 이제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SNS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영업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좋은 루트가 되고 있지만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대면해서 인사드리고 하는 것도 하는 게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가 SNS로 영업을 하다 보는 게 장점도 있지만 이게 좀 한계가 느껴지는 것도 좀 있어서 완전 패러다임이 사실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한순간에. 그렇죠. 물론 모든 병원들이 다 방문을 좀 자제하거나 뭐 그렇게 막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몇몇 병원들이 병원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영업하기가 참 쉽지는 않고 근데 그렇다고 저는 선생님들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조심스럽게 영업을 하고 조금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또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회사는 성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또 그 가운데서도 회사는 또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해야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사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국에. 요즘 사실 그렇긴 일단, 합니다. 그런 네.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그냥 이제 어쨌든 제약 영업을 하시는 분과 인터뷰하게 됐으니까 거기서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어제 그 뭐지 그 코로나 혈장 치료제 아, 네. 그거에 대한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치료제 백신 약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누구는 몇 년 돼도 막 어려울 걸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또 이런 혈장 치료제 같은 거는 지금 뭐 이상 임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뭐 두 단계를 그게 이상이라 이상. 그러고 3상이 있고 네, 저 4상까지 원래 3상 이상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일단 급하니까 2상하고 통과되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혹시 제약회사 어쨌든 직원분의 입장에서 네. 좀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이게 뭐 저희 회사가 뭐 그런 코로나 치료제를 다루진 않아요. 사실 네네네. 뭐 그쪽으로 개발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네. 제가 깊게 말씀드리긴 좀 쉽진 않지만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영업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예, 물론 그 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대박이다겠죠. 하지만 뭐 저희 회사는 그거랑 거기까지랑 크게 관련은 없는 회사이지만서도 빨리 좀 치료제가 나와서 저희 영업 환경도 좀 좋아지고 라고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임상 말씀하셨잖아요. 네. 임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제 빨리 약을 출시하고 싶은 마음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사람 몸에 들어가는 백신이잖아요. 끝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은 다 거쳐서 정식 절차는 다 거쳐서 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을 봤을 때는 그게 바른 길이고요. 예, 그게 진짜로 코로나 종식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떤 말씀인지 사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빨리 좀 종식이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진짜 진짜로 일상과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직업의 세계로 좀 들어갈 수 너무 있으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좀 이 인터뷰를 좀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제가 질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지찬솔 작가님의 앞으로의 꿈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추상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냥 뭐 앞으로의 어떤 생각들, 네, 뭐 계획들 이런 거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팀이 이제 바뀌어요. 네. 지금 영업하고 있는 팀에서 이제 다른 팀으로 좀 바뀌어서 이제 다른 영업 환경 속에서 또 영업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쓴 것도 하나의 도전이었고 지금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한테 도전이고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자가 단기적인 꿈입니다. 뭐가 됐든 영업이 됐든 그다음에 뭐 책과 관련된 행위를 뭐 하든 활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단기적인 꿈은 영업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자.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단기적인 꿈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 이 아니라 영업의 고수지만 이 되는 게 꿈이죠. 네. 이런 요약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들켰나 이거. 그렇구나. 네. 아까 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그 보직 이동이 되게 사실 좋은 일이었잖아요라고 하셨는데. 네. 뭐 이야기하셔도 괜찮은 거죠? 살짝. 뭐 자세히는 얘기하기 좀 그렇죠,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고 싶은 팀으로 가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전이죠. 네. 제가 책을 쓴 것도 도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녹음 자체도 도전이고 팀으로 옮겨서 다른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하게 된 것도 도전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방송을 통해서도 축하드리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좋은 또 기회에 좋은 경험 많이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재용 작가님도 앞으로 계획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도 하고 싶은 게 좀 많은 사람이고 또 이것저것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 우선 출판사 이제 대표로서는
지금 또 준비하고 온 책들이 있어요. 음. 그중에 하나가 또 영어 강사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영어 강사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타 강사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항상 그런 어떤 좀 상업화된 강사의 느낌이 아니라 좀 진짜 영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좀 풀어내고 싶어하는 분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이제 좀 책 작업을 하기로 했고 또 한 분이 우리나라 1.5세대 첼리스트 선생님이랑 지금 인터뷰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좀 아마 내년 초나 내년 한 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작가인 저로서는 그 최효삼 선수라고 2007년이네 2007년에 이제 경기 마치고 돌아가신 선수가 있어요. 며칠 후에 복싱 선수인데 네. 그 선수에 대한 이제 전기를 준비해서 그분의 기일이 1월 3일인데 기일을 맞춰서 출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제가 지금 대안학교에서 또 글쓰기를 5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5년 동안 가르쳤던 거를 좀 제가 수업 내용을 좀 정리해서 지금 한 80% 원고 완성됐는데 그거는 그 학교랑 같이 조인해서 요거 이제 제 이제 책으로 글쓰기 이제 교사로서의 책을 또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가 좀 정리가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많으시네요.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 이런 것들. 네. 준비해 온 것 같아요 멘트를. 저만 준비한 것 같지 않은데. 네, 하여튼 그런 계획들도 예. 출간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쓰신 책들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좀 불꽃처럼 살다가 가신 약간 맞아요. 그런 스포츠 히어로들한테 좀 약간 이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불꽃같이 살았다는 뭐 그런 느낌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김현준 예, 선수 예. 같은 경우 사실 좀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엄청난 레전드인데 예, 좀 일찍 맞아요. 돌아가시고. 예, 맞아요. 그 일단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돌아가신 분들만 쓰고 있고요. 돌아가신 분들을 쓴 이유는 좀 제가 그분들의 삶을 좀 복원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 삶이 복원되고 또 그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좀 다시 좀 그런 뭐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 그런 스토리를 통해 우리 가족이 혹은 내 친구가 내가 사랑했던 그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였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좀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출판으로서 가치관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아까도 저희가 좀 이야기했지만 다음에는 꼭 한번 또 따로 나와주셔가지고 또 오늘 못 들려주신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금책바에 나와주셔서 함께해 주신 소감과 또 마지막 인사 말씀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부터 해주시죠. 네. 맨 처음에 이 팟캐스트를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에 되게 엄청 설렜었거든요. 근데 그 설렘으로 시작했던 게 참 지금 끝나는 입장에서 참 감동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의 첫 녹음이었고 너무 뜻깊은 경험을 선사해 주신 PD님하고 소재영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은 읽어주신 독자분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제 책을 읽어주시게 될 독자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지찬솔 작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소재영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전 첫 번째로는 저희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낸 우리 지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한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게 너무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옛날엔 이런 말 잘 안 했을 거예요. 이젠 이런 말 하게 되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책이 읽히면 좋겠어요. 실제로 구매되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의미 있는 책을 만드는데 만족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출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마땅히 품어야 될 욕심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지찬솔 작가가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인 포부가 있다면은 사실은 좀 코로나가 좀 잘 잠잠해지면 실은 더 많은 강연의 현장에 제가 우리 지 작가님을 좀 모시고 싶어요. 실은 더 공식적으로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에너지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탁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또 그런 앞으로의 지작가의 행보들을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 저희가 영광이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을 쓰신 지찬솔 작가님과 또 이 책을 함께 만드신 소재용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